작업자들 의견 들었어. 적용했어. 효율 올랐어. 발로 뛰니까 현실 맞는 해결책 나온 거야. 더만 탔으면 실패했을 거야. 척시는 현장에서 나와.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어. 움직여야 찾아. 현대제철 품질 개선할 때도 그랬어. 근데 품질팀이 보고서 분석했어. 원인 추정했지. 확인하려고 현장 갔어. 추정이랑 달랐어. 진짜 원인 다른 거였어. 현장 직원이 알려줬어. 이게 문제라고 다음부터 알았는데 보고 안 됐던 거야. 즉시 해결했어. 품질이 좋아졌지. 발로 뛰어서 진짜 원인 찾은 거야. 정보는 움직이는 사람한테 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보 안 야나 와 현대 상선 서비스 개선할 때 경험했어. 본사에서 개선안 만들었어. 좋아 보였지. 선박 가서 선원들한테 물었어. 의견 달랐어. 현실성 없다고. 배에서는 안 된다고. 선원들이랑 같이 고민했어. 그래서 가능한 방법 찾았지. 실용적인 개선안 나와서 적용했어. 다음날 효과 좋았어. 선박 가서 같이 만들었으니까 본사에서만 만들었으면 실패했을 거야. 변화는 함께 만드는 거야. 현장 사람들이랑 그들이 실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중공업 용접기술 개발할 때도 봤어. 연구소에서 개발했어. 이론적으로 완벽했지. 현장 적용 안 됐어. 작업 환경 고려 안 했거든. 용접공들이랑 같이 개발했어야 해서 다시 했어. 용접공들 의견 들었지.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수정했어. 기술 완성됐어. 현장 적용 잘 됐지. 용접공들이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머리만 쓰면 이론적이야. 발도 써야 실용적이야. 이론과 현실 다르거든.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할 때도 그래. 그게 싫어서만 하면 현장 시공 어려워. 시공팀이랑 같이 해야 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시공 가능한 설계 나와. 그게 좋은 설계야. 아무리 멋있어도 시공 안 되면 소용없어. 발로 확인해야 해. 현대글로비스 물류동선 개선할 때도 경험했어. 사무실에서 최적 동선 계획했어. 현장 가니까 안 됐어. 장애물 있고 공간 제약 있고 때로 안 돼. 현장에서 다시 짜서 실제 공간 보면서 작업자들 동선 관찰하면서 실용적인 동선 나와서 효율을 낳지. 현장 가서 만들었으니까 이 움직이면 문제 직접 느껴. 데이터로는 느낌 없어. 느껴야 절실해져. 해결 의지 생기지. 현대위야. 고객 방문할 때도 그래. 전화로 듣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 달라. 전화로는 대충 알아가서 보면 절실히 알아. 고객 불편 직접 보니까 해결 의지 생겨 빨리 개선하고 싶어져. 움직임이 동기 만드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고민만 하고 있어. 일어나. 현장과 문제 있는 곳. 사람 만나. 대답 거기 있어. 석상에 없어. 변화는 발에서 시작돼. 머리는 계획 세우는 거고 발이 실행하는 거야. 발 움직여야 변화 일어나. 신도 마찬가지야. 회의실에서 안 나와. 현장에서 나와. 함정이는 사람이 신 만들어. 움직여. 변화 만들어. 현대미포조선 시작할 때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해서 다들 좋은 아이디어 쏟아내지. 좋은 공법, 효율적인 프로세스, 혁신적인 설계. 회의실에서는 다 완벽해 보였어. 근데 막상 현장 나가니까 달라. 아이디어 좋아도 실제로 해보니 안 맞는 게 대반이야. 화면상으로는 멋있는데 용접하기 어렵고 계산으로는 빠른데 자재 조달이 늦고 회의실에서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게 나아. 생각은 완벽해도 현실은 다르니까. 발로 뛰어야 진짜 답이 나와. 한 팀장이 있어. 말은 적은데 행동이 빨라. 회의 끝나자마자 현장 가서 바로 테스트 해봐. 이제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다른 팀장들은 보고서 쓰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그러는데 팀장은 벌써 3번째 시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 팀이 제일 먼저 성관했지. 현대제철 초기에도 비슷했어. 새로운 제강 방식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술팀에서 보고서만 만들더라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데이터상으로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물었어. 해봤냐고. 다들 고개 숙이더라. 아직 시뮬레이션만 했다고 지시했지. 당장 작은 규모로라도 해보라고. 해보니까 문제가 수두룩해. 온도 조절이 예상과 다르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근데 그 문제들 보니까 해결 방법도 보이더라고. 이건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
생각만 하는 사람은 완벽한 계획 세우느라 시간 다. 근데 완벽한 계획이란 건 없어. 현실은 계획과 달라. 계획은 70%만 세우고 나머지 30%는 하면서 채워야 해. 현대오일뱅크 운영할 때 신제품 개발했어. 연구팀이 6개월 동안 연구했지. 완벽한 제품이라고 자신해서 시장에 내놨더니 반응이 미지근해. 품질은 좋은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조금 달랐어. 연구실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지. 그 다음부터는 방식 바꿨어. 연구 2달 하면 바로 테스트 제품 만들어서 시장 반응 봐.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고 또 내놓고 하니까 품이 훨씬 빨리 나오고 시장도 잘 맞더라고. 중학교 때 친구 하나 있었어.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못했지. 체육 시간마다 책 읽으면서 운동이론 공부했어. 근데 막상 경기하면 꼴찌야. 반대로 다른 친구는 이론은 몰라도 매일 운동장 뛰어다녔어. 그 친구가 훨씬 잘했지. 몸이 알아도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 느낌으로 하는 거야. 네, 사업도 마찬가지야. 책백권 읽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는 게, 배우는 게 많아. 그건 일반론이야. 현실은 내 상황에 맞춰서 응용해야 하는데 그건 해봐야 알아. 현대로텐 철도 차량 만들 때도 그랬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외국 기술 도입하려고 했는데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술자들 현장 파견 보내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작동시켜보고 한 달 있다 온 기술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달라.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겼지. 자료로는 못 얻는 거야. 발로 뛰는 게 귀찮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 많아. 그건 게으른 거야. 생각은 편해. 실천은 힘들거든. 땀 흘려야 하고 실패도 겪어야 하고. 근데 성장은 거기서 나와. 땀 흘리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지. 머리로만 하면 머릿속 지식만 늘어. 실력은 안 늘어.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할 때 신입 엔지니어들 교육해서 처음엔 교실에서 이론 가르쳤지. 다들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현장 보냈어. 실제 공사장에서 일주일 있게 돌아온 신입들 얼굴 보면 알아. 진짜 배웠구나. 이론은 시작일 뿐이고 현장이 진짜 학교라는 걸 깨달은 거야. 생각하는 시간 길면 기회 놓쳐. 남들은 벌써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획 세우고 있으면 늦지.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타이밍 놓치는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 사업 시작할 때 경쟁사들 조사했어. 어떤 회사는 2년 동안 시장 조사만 했대. 완벽한 진입 전략 세운다고. 여긴 6개월 조사하고 바로 시작해서 하면서 배우자 물론 시행착오 있었지. 근데 그 시행착오가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돼서 2년 뒤에는 우리가 시장 선도하고 있었어. 발로 뛰면 실수도 해. 당연해. 그 실수가 데이트야. 한번엔 안 그러면 되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실수 안 하는 대신 성공도 못해. 근데 건설기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했지. 고장나고 문제 생기고. 근데 그게 정보야. 어디가 약한지 알려주는 거지.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10번 넘게 반복했어. 그렇게 나온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았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성공한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발 빠른 사람이 성공해.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더 중요해. 펀더카드 신규 서비스 론칭할 때 봤어. 기획팀에서 완벽한 서비스 설계했어. 근데 시장에 내놓으니까 반응이 예상과 달라. 소비자들은 다른 걸 원했지. 이제 빨리 수정했어. 피드백 받자마자 바로 개선. 한 달 안에 3번 업데이트했어. 처음엔 미흡했지만 빠르게 고쳐나가니까 결국 성공했지. 강력하게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고치는 사람이 이겨.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움직이면서 완벽해지는 거야.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다면 멈춰. 당장 시작해. % 준비됐으면 충분해. 나머지는 하면서 채워. 발로 뛰어봐. 현장 가봐. 직접 해봐. 거기서 진짜 답이 나와. 머릿속 생각은 가설일 뿐이야. 현실이 진실을 알려줘.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을 멈추고 움직여. 움직이는 순간 변화 시작돼. 발이 먼저 나가야 길이 보여. 그게 혁신이야. 현대증권 초기에 투자 판단 많이 틀렸어.
오를 거라 봤는데 떨어지고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위험하고 처음엔 좌절했지. 근데 그 실패들 기록해서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어디서 판단 잘못했는지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턴이 보이더라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었어. 그때부터 달라졌어. 실패 기록 보면서 조심할 점 체크하고 비슷한 상황 오면 과거 실패 떠올리고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지. 3년 뒤에는 판단 정확도가 올랐어. 신입 직원들이 신기해했지.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히냐고 비결 물어봐. 간단해. 실패 많이 했거든. 실패할 때마다 배웠어. 이건 안 되는구나. 저건 위험하구나. 그게 쌓여서 신역이 된 거야. 실패 없이 성공만 한 사람은 얕아. 왜 성공했는지 몰라.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시장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근데 실패해본 사람은 달라. 왜 안 되는지 알아. 현대캐피탈 여신 심사할 때도 그랬어. 초기에 부실 채권 많이 나왔지. 회수 안 되는 대출이 쌓였어. 손실 컸어. 근데 그 사례들 전부 분석했어.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어떤 정보를 잘못 봤는지 찾아냈지. 다음부터는 심사 기준 바꿨어. 실패 경험에서 배운 걸 적용했지. 부실률이 뚝 떨어졌어. 실패가 기준을 만들어준 거야. 그때 수학시험 자주 틀렸어. 처음엔 속상했지. 근데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풀어봤어. 왜 틀렸는지 이해하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더라고. 실수하는 패턴이 보여. 그걸 알고 나니까 조심하게 되고 점수가 올랐어. 시험 한 번도 안 틀리고 100점만 받은 친구는 자기 약점을 몰라.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당황해. 근데 틀려본 사람은 달라. 어디가 어려운지 알고 대비하니까. 현대종합금속 신제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시제품 만들면 문제 나와. 강도 부족하거나 가공 어렵거나 패작이 수십 개 나왔지. 근데 그 실패작들이 교과서야. 이 학금은 이 온도에서 약하다. 이 공법은 이 두께에서 안 맞는다. 실패가 데이터 줬어. 데이터 쌓이니까 나중엔 한 번에 맞춰 경험이 쌓였으니까. 실패만 해본 기술자가 제일 실력 좋아. 뭐가 안 되는지 아니까. 실패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한 것만 해. 근데 안전한 건 통장이 없어. 새로운 거 안 하니까 배우는 것도 없지. 대상 신규보험 상품 만들 때 시장 반응 안 좋았던 적 있어. 판매 목표 절반도 못 채웠지. 실패하는데 고객 설문조사했어. 왜 안 샀냐고 피드백 받아서 분석했지. 보장 범위가 애매하고 가격이 비싸고 설명이 복잡하다고 전부 고쳤어. 나 보장 명확하게 만들고 가격 조정하고 설명 단순화했지. 재출시했더니 대박 났어. 실패가 성공 레시피 알려준 거야. 실패를 숨기는 사람 많아. 부끄러워하고 덮으려고 해. 근데 그러면 또 같은 실수해. 실패해서 안 배우니까.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용접 불량 나온 적 있어. 납기 지연되고 비용 증가하고 큰 문제였지. 그때 원인 철저히 파악했어. 용접 온도가 문제였어. 새로운 강제 쓰면서 기존 방식으로 했던 게 실수였지. 그 경험 문서화해서 전체 현장에 공유했어. 덕분에 다른 선박에서는 큰 문제 안 생겼어. 한 번에 실패가 전체 실력을 높인 거야. 배는 비용이 아니야. 투자야. 배우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 배움이 나중에 큰 성공 만들어주지. 현대모비스 부품 개발할 때 테스트 많이 했어. 10번 중에 8번은 실패야. 근데 그 8번이 중요한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안 되는 거 다 제거하면 되는 게 남아. 배가 길을 좁혀주는 거지. 시행착오 없이는 정답 못 찾아. 지금 실패했다면 축하해. 배울 기회 생긴 거야. 실패 분석해봐. 엄마 왜 안 됐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이게 다음 성공의 재료야. 실패 기록 남겨. 언제 어떻게 왜 실패했는지 그걸 모아두면 나중에 보물이 돼. 내가 성장한 흔적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결국 성공해. 실패해서 배웠으니까 실력이 깊으니까.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위기 오면 약해. 실패 경험이 없으니까. 현대기아 공작기계 만들 때도 실패 많았어. 정밀도 안 나오고 내구성 부족하고. 근데 그때마다 원인 찾고 개선하고 저녁에 3년 하니까 경쟁사 제품보다 나은 거 만들었어. 실패가 만든 실력이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렇게 좋은 제품 못 나왔을 거야. 배는
그런 게 아니야. 도전한 증거야. 실패 없는 사람은 도전 안 한 사람이야. 안전하게만 살았다는 거지. 실패를 자산으로 봐. 쌓이면 실력이 되니까. 싫다할수록 강해져 안 되는 걸 아니까 되는 걸 더 확실하게 잡아. 그럼 실패가 두렵다면 생각을 바꿔. 실패는 끝이 아니야. 배우면 다음 성공을 위한 연습이지. 많이 해봐.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 그게 빨리 성공하는 길이야. 실패가 쌓여야 실력도 깊어져. 현대백화점 매장 기획할 때 있었던 일이야. 한 팀장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층 조사하고 보고서 냈어. 경쟁사 몇 개만 보고 고객 수요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결과는 뻔했지. 매장 열었는데 반응이 미지근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다르더라고. 동선도 불편하고 상품 구성도 안 맞고 결국 다시 해서 처음부터 이번엔 깊게 조사했지. 고객 100명 인터뷰하고 경쟁사 10곳 방문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간 2배 걸렸어.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 매장 오픈하자마자 반응 좋아. 고객들이 편하다고 좋아하고 매출도 목표 넘고. 그때 준비한 게 결과로 나온 거야. 얕게 생각하면 놓치는 게 많아. 표면만 보니까 본질을 못 봐. 들어오면 괜찮아 보여도 혹은 문제투성이지. 근데 신차 개발할 때도 그랬어. 석유 모델에서 소비자 불만 나왔어. 디자인은 좋은데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깊게 생각 안 하고 겉모습만 신경 썼던 거야. 그 다음 모델부터는 달라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관찰했지. 어떤 동작이 불편한지, 어떤 기능을 자주 쓰는지 깊게 파고들어서 그렇게 만든 차는 달랐어. 자인도 좋고 쓰기도 편해. 깊게 생각했으니까 모든 걸 고려한 거지. 중학교 때 숙제하던 방식 생각나. 급하게 하려고 대충 풀었어. 만약에 안 읽고 공식만 외워서 대입하고 점수는 그럭저럭 나왔어. 근데 시험 때는 달랐어.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나오면 못 풀어. 이입대 이해 안 했으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응용이 안 돼. 반대로 깊게 공부한 친구는 달랐어. 시간 오래 걸려도 원리부터 이해했지. 친구는 어떤 문제 나와도 풀어 깊게 알았으니까.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야. 얕게 준비하면 걸러져. 저가 디테일한 질문하면 대답 못해. 표면만 봤으니까. 깊게 준비한 팀은 달라. 질문에도 답해. 현장 조건부터 공법 선택 이유까지 다. 그런 팀이 수주 따내지. 큰 프로젝트 입찰이 있었어. 한 달 준비 기간이었는데 어떤 팀은 이 주만에 끝냈다고 했어. 빨리 끝내서 좋다고 생각했지. 근데 발표 때 보니까 구멍투성이야. 기본적인 것만 담고 깊이가 없어. 발주처 질문 몇 개 제대로 답 못하더라고. 그냥 저녁에 그 방 강운하봉 지질 조사 자료 분석하고 위험 요소 다 파악하고 발표 때는 압도적이었지. 깊게 본다는 거 시간이 걸려. 그렇잖아? 근데 그게 차이를 만들어. 깊게 본 사람은 실수하고 깊게 본 사람은 정확해.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수주할 때 경험했어. 기술 검토 단계에서 세밀하게 봐서 해저 환경 데이터 분석하고 설치 시나리오 5가지 만들고 리스크 전부 계산하고 경쟁사들은 일반적인 방식만 제시했어. 우리는 깊게 파서 특수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지. 당연히 우리가 따냈어. 깊이가 신뢰를 만들었어. 얕은 생각으로는 평범한 것만 나와. 이렇게 생각해야 특별한 게 나와. 남들이 못 본 걸 보니까 영어탄 거 생각하니까 현대제철 품질 개선할 때도 그랬어. 처음엔 표면적인 문제만 봤어. 불량률 높다. 그래서 검사 강화했지. 근데 불량은 계속 나와. 꽤 파고들었어. 왜 불량이 나오는가? 원료 문제인가? 공정 문제인가? 설비 문제인가? 하나하나 분석했지. 알고 보니까 공정 중 온도 편차가 문제였어. 약해 봤을 땐 몰랐던 거야. 깊게 파니까 원인 찾았고 해결했어.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었지. 깊게 본다는 건 불편해. 생각 많이 해야 하고 시간 많이 들고. 근데 그게 경쟁력이야. 남들이 안 하니까 더 가치 있어. 현대카드 마케팅 할 때 고객 분석 깊게 했어. 단순히 나이나 소득만 본 게 아니야. 소비 패턴 분석하고 라이프 스타일 연구하고 심리까지 파악했지. 그렇게 만든 상품이 터쳤어. 고객들이 정확히 원하는 걸 줬으니까. 약해 봤으면 그냥
평범한 카드 하나 나왔을 거야. 지금 뭔가 하고 있다면 물어봐. 얕게 보고 있나 깊게 보고 있나. 표면만 보면 결과도 표면적이야. 깊게 봐야 진짜 답이 나와. 시간 걸리더라도 깊게 생각해. 왜 그런가? 어떻게 작동하나? 뭐가 문제인가? 본질까지 파고들어봐. 깊게 생각한 결과는 달라. 품질이 다르고 완성도가 다르고 지속성이 달라. 얕은 건 금방 무너지지만 깊은 건 오래가.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할 때 깊이의 중요성 느꼈어. 이렇게 하면 시공 중에 문제 생겨. 한장 조건 안 맞고 간섭 생기고. 깊게 설계하면 달라. 모든 걸 미리 고려했으니까 현장에서 문제없이 진행돼. 시간은 오래 걸려도 결과는 완벽해. 짚히는 선택이야. 귀찮아도 깊게 볼 거냐 편하게 깊게 볼 거냐. 근데 그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 깊게 생각하는 습관. 두려 한 단계 더 파고들어.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 그게 쌓이면 통찰력이 되고 실력이 돼. 결과로 만족하지 마. 깊게 파서 진짜 좋은 결과 만들어. 그게 프로야. 기품이 품질을 만들어. 현대 상선 초기에 아무도 안 하려는 항로 있어서 수익성 낮고 항만시설 불편하고 물동량 적고 또 다른 선사들 다 빠졌지. 근데 그 항로 자세히 봤어. 경쟁자가 없으니까 운임 협상력이 있어. 화주들은 배가 필요하니까 조건 맞춰줄 의향 있고. 가봤어.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화주들이 고마워했어. 유일한 선택지니까. 장기 계약해주고 안정적인 물량 보장해주고. 2년 뒤에는 그 항로가 핵심 수익원이 됐어. 남들이 외면했던 게 우리에게는 기회였던 거야. 문제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 다들 피하니까. 근데 그게 기회야. 경쟁 없으니까 독점할 수 있어. 현대 올뱅크 인수할 때도 그랬어. 당시에 석유 산업 어려워서 유가 불안하고 수익성 나쁘고 다들 손 안 대려고 했지. 근데 자세히 봤어. 부족 개선하면 될 것 같더라고. 비효율 제거하고 프로세스 최적화하고. 문제는 있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야 인수해서 구조조정해서 3년 고생했지. 근데 턴어라운드 성공했어. 남들이 외면한 문제를 풀었더니 큰 자산이 된 거야. 중학교 때 반에서 누구도 안 하려는 청소구역이 있었어. 화장실. 냄새나고 힘들다고 다들 싫어했지. 나는 그 구역 자원했어. 아무도 안 하려니까 선생님이 고마워하시더라고. 그 뒤로 내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셨어. 청소 구역 바꿔주고 세봐주고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하니까 가치가 생긴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신뢰가 쌓였지. 현대건설을 해외 공사장 중에 아무도 안 가려는 곳이 있었어. 어지고 환경 열악하고 위험하고 발령 나면 다들 거부했지. 현장 소장이 자원했어. 가겠다고 3년 있다 왔는데 승진했어. 어려운 프로젝트 성공시켰으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피한 기회를 잡은 거야. 문제 있는 곳은 주목받아. 해결하면 인정받지. 쉬운 일 잘해봐야 당연한 거야.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 능력 인정받아. 네, 중공업 특수선 수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기술 난이도 높고 리스크 크고 다른 조선소들 다 포기했어. 우리는 도전했어. 기술팀 청동원에서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1년 걸렸지. 근데 성공했어. 그 성공 하나로 기술력 인정받았어. 저녁에 고난이도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들어왔지. 남들이 외면한 문제가 우리 전문성을 증명한 거야. 문제는 기회를 감추고 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겉으로는 어렵고 보이지만 속에는 가능성이 있어. 그걸 볼 줄 알아야 해. 현대글로비스 물류 프로젝트 중에 복잡한 거 있었어. 여러 나라 거쳐야 하고 규제 많고 변수 많고 다른 업체들 견적도 안 내더라고. 우리는 분석했어.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단계별로 풀는데 트너 잡고 규제 연구하고 플랜 짜서 수주하고 진행했지. 힘들었어. 근데 성공했고 그 고객이 장기 파트너가 됐어. 어려운 일 해결해줬으니까 신뢰가 생긴 거야. 문제를 보면 대부분은 도망가. 참고 위험하니까. 근데 그게 바로 기회야. 경쟁 잡는 시장이지. 현대유화 부품 중에 불량률 높은 게 있었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업체들 만들기 싫어했어. 고객사는 대체품 찾고 있었지. 우리가 도전했어. 공정 연구하고 장비 개선하고 6개월 걸려서
불량률 낮췄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그 부품이 우리 주력 상품 됐어. 남들이 포기한 걸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독점이야. 가격 협상력도 생기고 시장도 넓어지고 문제 피하지 마. 이제 속을 들었다봐. 왜 다들 피하는가? 진짜 불가능한가? 아니면 그냥 어려운 건가? 어렵지만 가능하면 그게 기회야.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에 난제 있었어. 그래서 시공 어렵다고 다들 포기했지. 8주 쳐도 고민이었어. 우리 기술진이 특수 공법 제안했어. 비용은 좀 들지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8주 쳐가 믿고 맡겼어. 성공했어. 그 이후로 비슷한 난제 프로젝트는 우리한테 먼저 연락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했으니까 이제 남들이 외면한다는 건 기회라는 신호야. 당장 없고 수요는 있으니까 해결만 하면 시장 독점이지. 현대 건설기계 제품 중에 특수장비 있어. 수요는 적은데 개발비는 많이 들어. 회사들 안 만들어. 우리는 만들었어. 소량이지만 고수익이야. 대체품 없으니까 가격 높게 받아. 남들이 매매난 틈새를 우리가 차지한 거지. 이렇게 그 다음날 문제는 진입장벽이야. 어려보니까 남들이 못 들어와. 들어가면 독점이야. 그게 문제의 가치지. 현대 모비스 부품 발할 때도 그랬어. 자동차 업체가 요구하는 스펙이 가다로워. 다른 부품사들 못 만든다고 했어. 우리는 투자해서 연구인력 투입하고 설비 갖추고 2년 걸려 개발 성공해서 그 완성차 업체의 독점 공급사 됐지. 내가 클수록 해결했을 때 보상도 더 작은 문제는 누구나 풀어.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만 풀지. 지금 문제 보이면 피하지 마. 가까이 가서 봐. 정말 불가능한가? 어렵지만 방법은 있지 않은가? 방법이 있으면 도전해. 다 외면한 문제 해결하면 영웅이야. 시장에서 인정받고 고객이 생기고 기회가 와. 문제는 포장된 기회야. 현대제철 기술 개발할 때 난제들 많았어. 품질 내기 어렵고 비용 많이 들고 그냥 근데 하나씩 풀었어. 그게 우리 기술력이 됐지. 문제를 자산으로 봐. 해결하면 실력이 되고 경쟁력이 돼. 쉬운 것만 하면 성장 없어. 어려운 문제 풀어야 강해져. 남들이 예민한 곳에 기회 있어. 거기로 가문제 해결해. 그게 성공의 길이야. 문제 속에 보석 숨어 있어. 현대증권 새로운 금융상품 만들 때였어. 시장 조사하고 기획하고 다 됐는데 임원들이 망설이더라고. 시장 반응 불확실하다고. 실패하면 어쩌냐고 계속 검토만 해. 6개월째 회의만 하고 출시는 안 하고. 남정사가 비슷한 상품 내놨어. 시장 선정당했지. 우리가 먼저 생각했는데 시도 안 해서 기회 놓친 거야. 생각만 하고 실행 안 하면 결과는 0이야. 그 이후로 바꿨어. 완벽하게 준비한데도 일단 시도해보기로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고 반응 보고 개선하고 배우니까 손해 아니야. 시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생각만 해서는 변화 없어. 움직여야 뭔가 생겨. 현대카드 초기에 마일리지 프로그램 기획했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지. 검증 안 됐으니까 리스크 있었어. 근데 시도했어. 그렇게 시작해서 반응받지. 연포개들 좋아해서 이제 그래서 때 했고 지금은 대표 서비스가 돼서 시도 안 했으면 그냥 아이디어로만 남았을 거야. 시도했으니까 현실이 된 거지. 중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높이뛰기 종목이 있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서 다들 못 뛸 것 같다고 나는 해본 적 없었지만 신청해서 해봐야 하니까 그거는 골치였어. 근데 시도했다는 게 중요해. 다음에는 연습해서 중간은 갔어. 시도 안 했으면 계속 못 뛰는 거야. 시도했으니까 배웠고 나아진 거지. 현대자동차 해외 진출할 때도 그랬어. 아무도 성공장담 못했어. 기술력도 부족하고 브랜드도 없고. 근데 시도했어. 처음엔 고전했지. 판매 안 되고 평가 나쁘고.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개선했어. 10년 뒤에는 주요 시장 돼서 시도 안 했으면 국내 시장에만 같이 있었을 거야. 시도했으니까. 글로벌 기업 된 거지. 시도는 실패할 수도 있어. 당연해. 근데 시도 안 하면 성공도 없어. 100% 확실해. 현대건설 신공법 도입할 때도 불확실했어. 국내
사례 없으니까. 근데 시도했어. 작은 현장에서 먼저 테스트했지. 문제 생겼어. 예상과 다른 부분들. 근데 그걸 해결하면서 노하우 쌓였어. 지금은 그 공법이 우리 강점이야. 시도 안 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책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못하는 거지. 시도하면 수백받아. 시장이 알려줘. 고객이 말해줘. 좋은지 뭔지 그 정보가 귀에 다음 결정에 쓰이니까. 현대 백화점 새 매장 형식 시도했을 때도 그래서 점과 다른 레이아웃이었어. 될지 안 될지 몰랐지. 열어봤어. 초반 반응 보니까 일부는 좋고 일부는 불편해. 불편한 부분 고쳤어. 한 개월 뒤에는 고객 만족도 높아졌지.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기존 방식 반복했을 거야. 시도했으니까 새로운 표준 만든 거지. 시도는 용기 필요해. 실패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용기가 상장 만들어.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발전 없어. 현대중공업 특수선 만들 때 새로운 설계 시도했어. 검증 안 됐지만 효율 좋을 것 같았어. 와, 리스크 있었어. 시도했어. 시제품 만들어서 테스트했지. 일부 문제 나왔지만 해결 가능했어. 최종적으로 성능 좋은 선박 나왔어. 시도 안 했으면 기존 설계만 반복했을 거야. 경쟁력 없지. 시도했으니까 차별화된 거야. 실패 두려워하지 마. 시도하다 실패하는 건 괜찮아. 시도 안 해서 기회 놓치는 게 진짜 실패야. 근데 모비스 신기술 적용할 때도 확신 없었어. 비용 많이 들고 성공 보장 없고. 근데 또 했어. 처음엔 불량률 높았어. 근데 원인 파악하고 공정 조정했지. 10개월 뒤에는 안정화됐어. 지금은 핵심 기술이야. 시도 안 했으면 기존 기술에만 의존했을 거야. 기술 발전 없이 뒤처졌겠지. 시도가 미래 만든 거야. 작게라도 시도해봐. 전부 갈 필요 없어.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거야. 작은 시도가 큰 변화의 시작이야. 현대글로비스 새로운 물류 방식 시도할 때 한 노선만 먼저 적용했어. 전체 바꾸면 위험하니까 한 노선에서 검증하고 확대했지. 작은 시도였지만 큰 효과 봤어. 올라가고 비용 줄고 저녁에 전체 됐어. 작게 시작한 게 전체 혁신이 된 거야. 시도는 정보를 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시켜줘. 그 정보가 다음 결정의 근거가 돼. 시도 없이는 정보도 없어. 현대 엔지니어링 신기술 검토할 때 시뮬레이션만 해서는 한계 있어. 실제로 해봐야 알아. 작은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데이터 모았지. 데이터 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해. 어디에 쓰면 좋고 어디에는 안 맞는지 시도했으니까 알게 된 거야.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작게라도 시도해봐. 이제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못해 70%면 충분해. 시도하면서 개화하면서 고쳐 완성해.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야. 시도가 길을 만들어. 현대위아 신제품 개발할 때도 타입 빨리 만들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형태 만들어서 테스트해. 문제 찾고 개선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 과정이 개발이야. 생각만 하면 진전 없어. 시도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시도는 두려워하지 마. 배우면 배우는 거고 성공하면 성장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이득이야. 시도 안 하는 것만 손해지. 움직여 시도해. 해봐. 그게 발전의 시작이야. 시도가 길을 열어. 시도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현대중공업 초기에 편한 일만 하려는 직원이 있었어. 익숙한 작업만 하고 새로운 거 배우기 싫어하고 10년 지나도 기억 그대로야. 반대로 어려운 작업 자원하는 직원이 있었어. 처음 해보는 용접 방식 배우고 복잡한 설계 공부하고 힘들어했지. 근데 5년 뒤에는 팀장 됐어. 차이가 뭐였을까? 불편함 선택한 거야. 편한 길 가면 편하지만 성장 없어. 불편한 길 가야 배우고 강해져. 편안함은 독이야. 당장은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해로워. 근육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 도전 안 하면 실력도 퇴화해.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중에 해외 공장 발령 나온 사람이 있었어. 다들 거부했어. 낯선 나라 가기 싫고 가족 떨어지기 싫고. 한 엔지니어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참년 고생했지. 문제 문화 차이 업무 스트레스. 근데 돌아와서 임원 됐어. 해외 경험이 자산이 된 거야. 글로벌 시각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 늘고 불편함 선택했더니 경쟁력 생긴 거지. 중학교 때 여름방학 숙제로 독서록 쓰는 거 있었어. 얇은 책 읽고 짧게 쓰면 편해 부분. 그렇게 했지. 나는 두꺼운 책 골랐어. 읽기 힘들었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끝까지 읽고 정리했어. 그 한 권이 내 생각을 넓혔어. 쉬운 책 10권보다 어려운 책 한 권이 더 배움 컸지. 불편함 선택했더니 성장한 거야. 근데 번제 신입교육 할 때 2가지 선택지 줬어. 편한 현장 가서 보조 업무 하거나 어려운 현장 가서 주도적으로 배우거나. 난고 간 신입들은 1년 지나도 기초만 알아. 어려운 곳 간 신입들은 1년에 3년치 경험 쌓았어. 강도 높은 훈련이 실력 만든 거지.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야. 불편하다는 건 새로운 거라는 뜻이야. 새로운 걸 하니까 배우는 거고 성장하는 거지. 카드 마케팅 팀에서 새 캠페인 준비할 때 있었던 일이야. 기존 방식대로 하면 편해. 검증됐으니까. 근데 차별화 안 돼. 직원이 완전히 다른 방식 제안했어. 불안했지. 검증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직원이 밀어붙였어. 힘들었어. 새로 배우고 시행착오 겪고. 근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어. 그 직원 능력 인정받고 승진했지. 더 탐난 도전의 기회 만든 거야. 편한 것만 하면 현상 유지야. 성장은 불편함을 넘어설 때 일어나. 편안함 버리고 불편함 선택해야 해. 현대제철 기술 개발할 때도 그랬어. 기존 기술 쓰면 쉬워. 근데 경쟁력 없어. 새 기술 개발하려니 힘들어. 실패 반복하고 시간 걸리고. 근데 그 고생이 기술력이 됐어.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게 됐지. 불편함 견뎌낸 결과야. 편안함에 머물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이야. 근데 그 본능 이기는 사람이 성공해. 불편함 감수하는 용기가 사회 만들어. 현대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개선할 때 기존 방식이 익숙했어. 직원들 다 알고 문제없이 돌아가고. 근데 효율은 낮았어. 새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어. 전 직원 재교육해야 하고 초기에는 혼선 생기고 불편했지. 근데 6개월 뒤에는 효율 30% 올랐어. 불편함 감수했더니 경쟁력 높아진 거야. 편한 것만 했으면 평범했을 거야. 편한 걸 선택하는 연습해. 처음엔 작은 것부터 조금씩 불편함 견디는 근육 키워가는 거지. 현대모비스 품질 개선 활동할 때 직원들한테 물었어. 개선하고 싶은 부분 있냐고. 다들 쉬운 것만 말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 한 직원이 근본적인 문제 지적했어. 그냥 고치려면 전체 공정 바꿔야 하는 거 엄청 힘든 작업이지. 그 직원한테 맡겼어. 1년 프로젝트 됐어. 힘들었지만 완성했고 돌량률이 절반 됐어. 불편한 문제 해결했더니 큰 성과 나온 거야. 편안함 추구하면 평범해져.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불편함 선택하면 차별화돼. 남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현대백화점 직원 중에 편한 부서만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무시간 규칙적이고 업무 단순하고 10년 있어도 자리 그대로야. 다른 직원은 힘든 부서 사원했어. 야근 많고 스트레스 심하고. 근데 배우는 게 많았어. 5년 만에 부장됐지. 불편함의 성장의 연료야. 힘들수록 강해져. 편할수록 약해지고.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에 난이도 높은 거 있었어. 엔지니어 맡으려 안 해. 책임 무겁고 실패. 위험 크고 한 엔지니어가 맡았어. 2년 고생했어. 밤낮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성공시켰어. 그 사람이 지금 임원이야. 불편한 일을 하면 능력 늘어. 한계 넘어서는 경험 쌓이니까 편한 일만 하면 한계 안에 갇혀. 지금 편한 선택과 불편한 선택 앞에 있다면 불편한 거 골라. 당장은 힘들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근데 이야 해외 영업 나가기 싫어하는 직원 많았어. 출장 힘들고 시차 적응 어렵고 편하게 국내만 하려고 했지. 한 직원은 해외 전담했어. 1년 중 절반을 비행기에서 살았어. 힘들었지.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 생겼고 지금은 해외 사업 총괄이야. 불편함이 기회였어. 남들이 싫어하니까 독점한 거지. 편한 것만 하려던 사람들은 제자리인데 불편함 하는 게 습관되면은 성장이 습관돼. 계속 새로운 거 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강해져. 현대건설직의 기술자 중에 새 장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거 익숙하니까. 근데 기술은 계속 발전해. 안 배우면 도태돼. 다른 기술자는 새 장비 나올 때마다 배웠어. 불편했지. 익숙한 거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장비 다룰 수 있어. 능력 범위가 넓어진 거야. 불편함 계속 선택했더니 편한 것만 했던 사람은 범위가 좁아. 불편함은 투자야. 지금 불편하지만 나중에 이익돼. 편안함은 소비야. 지금 편하지만 나중에 후회해. 근데 상승 선언 중에 새로운 항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 익숙한 항로가 편하니까. 근데 새 항로 경험이 경력이 돼. 그래서 새 항로 간 선원들은 다양한 경험 쌓였어. 그냥 나중에 선장될 때 그 경험이 자산이지. 불편함이 실력 만든 거야. 편안함 버려. 불편함 선택해. 힘들어. 근데 그게 성장이야. 불편함 견디는 사람만 진짜 강해져. 그게 성공의 뿌리야. 현대건설 입찰할 때 있었던 일이야. 경쟁이 치열했어. 이기려면 가격 낮춰야지. 어떤 업체들은 원가 이하로 써냈어. 우리도 고민했어. 따라하면 수주할 수 있어. 근데 적자 공사되는 거야. 나중에 품질 문제 생기고 분쟁 생기고 다음날 안 했어. 우리 원가 기준 지켰어. 그 입찰은 떨어졌지. 근데 그 프로젝트 나중에 문제 터졌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업체가 부실 시공했거든. 그 소식들은 발주처가 다음번에는 우리 찾았어. 가격보다 신뢰를 본 거지. 쉬운 길 안 가고 바른 길 갔더니 결국 이긴 거야. 쉬운 길은 유혹적이야. 당장 결과 나오니까. 근데 지속 가능하잖아. 바른 길은 느려 보여도 결국 멀리가. 현대자동차 품질 관리할 때도 그랬어. 여기 낫기 빡할 때 있었어. 출고하려면 검사 간소하면 돼. 쉬운 방법이지. 안 했어. 품질 기준 지켰어. 납기 늦어졌어. 고객 불만 들었지. 근데 차는 완벽했어. 나중에 그 고객이 단골됐어. 품질 보고했으면 단기 목표는 달성했겠지. 근데 장기 신뢰는 잃었을 거야. 바른 길 걸었더니 신뢰 쌓인 거야. 시험에서 커닝하는 친구들 있었어. 쉬운 방법이지. 점수 올리기. 근데 실력은 안 늘어. 나는 안 했어. 공부해서 시험 봤어. 점수는 낮았지. 근데 실력은 늘었어. 다음 시험에서는 더 잘 받고 계속 성장했지. 쉬운 길은 성장 없어. 바른 길은 느려도 착실해. 그리고 바른 길이 이기는 거야. 저제 구매할 때 싼 거 쓰면 원가 낮출 수 있어. 다음날 근데 품질 떨어지면 나중에 문제 생겨. 우리는 기준 지켰어. 검증된 자재만 썼어. 비용은 좀 들었지. 근데 불량률 낮았어. 그냥 만족도 높았고 재발집 많이 들어왔어. 싼 거 썼으면 단기 이익 났겠지. 근데 그 장기 신뢰는 잃었을 거야. 바른 길이 결국 수익성도 높였어. 바른 길은 원칙 지키는 거야.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이득이야. 쉬운 길은 원칙 버리는 거고. 나중에 백합 싫어. 마케팅 할 때 과장 광고 유혹이 있어서 조건부 풀리면 관심 끌기 쉬워. 다른 회사들 다 그래. 안 했어. 하지만 말했어. 있는 그대로 알렸지. 초반에는 반응 약했어. 근데 고객들이 신뢰해서 속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신뢰가 브랜드 만든 거야. 쉬운 길을 갔으면 한때 뜨다가 신뢰 잃고 사라졌을 거야. 바른 길은 떳떳해. 숨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어. 쉬운 길은 찝찝해. 언젠가 들킬까 불안하고. 현대증권 투자 자문할 때 수수료 높은 상품 팔기 쉬워. 고객한테 권하면 돼. 이제 우리 이익은 크지만 고객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 안 했어. 고객한테 맞는 상품 권했어. 수수료 적어도 고객이 먼저 생각했지. 단비 수익은 적었어. 근데 그 고객들이 또 찾아왔어. 친구 소개고 장기적으로 고객 늘고 수익도 늘어서 다른 길이 결국 수익도 만든 거야. 쉬운 길은 눈앞에 이익만 봐. 다른 길은 장기 가치를 봐. 단기와 장기 중 뭐가 중요한가? 장기지. 현대글로비스 물류 계약할 때 원가 절감 압박이 있었어. 안전기준 낮추면 비용 줄어. 쉬운 방법이야. 안 했어. 안전기준 지켰어. 비용 더 들었지. 근데 사고 없었어. 고객사가 믿었어. 계속 계약 연장해줬어. 안전 포기했으면 사고 났을 거야. 사고 나면 보상 비용 더 크고 신뢰 잃어. 바른 길이 결국 이득이야. 바른 길은 용기 필요해. 이
남들 다 쉬운 길 가는데 혼자 다른 길을 가니까. 근데 그 용기가 차이 만들어. 현대제철 환경기준 비용 많이 들어서 기준 낮추면 쉬워. 근데 안 했어. 환경 지키는 게 바른 길이니까. 초반에는 경쟁사보다 비용 높았어. 초반에는 환경규제 강화돼서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었고 경쟁사들은 허둥댔지. 바른 길 걸었더니 미래 대비된 거야. 쉬운 길 갔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 들었을 거야. 지금 쉬운 길과 바른 길 사이에 있다면 바른 길 가는 날을 노리고 힘들어. 근데 타고 지속 가능해. 현대 모비스 협력사 관리할 때 납품 가격 후려치기 쉬워. 우리가 갑이니까. 근데 안 했어. 공정한 가격 줬어.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납품해서 품질도 좋았고 긴급 상황 때 저도 잘해줘서 공정하게 대했더니 신뢰 쌓인 거야. 이 후려쳤으면 단기 원가는 다 낮아졌겠지. 근데 협력사 부실해지고 품질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야. 바른 길은 모두에게 이득이야. 지속 가능한 관계 만들어. 쉬운 길은 일방적이야. 나중에 깨지지.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할 때 안전율 낮추면 쉬워. 가제 절감되고 비용 줄어. 근데 위험해 안 했어. 균열 충분히 잡았어. 비용 더 들었지. 근데 사고 없었고 구조물 오래 갔어. 바른 길이 결국 신뢰 만든 거야. 쉬운 길은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함정이야. 바른 길은 우회로 같아 보이지만 확실해. 결국 바른 길이 빨라. 바른 길을 걸어 원칙 지켜 떳떳해. 그게 성공의 길이야. 바른 길이 항상 이겨. 현대증권 트레이딩금에서 있었던 일이야. 시장이 폭락해서 패닉 상태지. 매도 주문 쏟아지고 비명 지르고 한 트레이더가 쌍 앞에 조용히 앉아있더라고. 모니터만 보고 있어. 감정 없는 표정으로. 주변이 아수라장인데 혼자 침착해. 1시간 뒤에 그 트레이더가 매수했어. 다들 파는데 샀지. 사흘 뒤에 시장 반등했어. 사람이 큰 수익 냈어. 물어봤어. 그때 살 수 있었냐고. 답이 간단했어. 감정 지나가길 기다렸다고. 공포가 가라앉으니까 기회가 보이더라고. 그 감정은 판단을 흐려. 하나면 과격해지고 두려움은 위축돼. 제대로 못 봐. 감정 가라앉아야 사실이 보여. 현대건설 프로젝트 중에 큰 문제 생긴 적 있어. 공기 지연되고 비용 초과하고 회의실이 난리였지. 다들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책임 다지고 한 임원이 회의 중단시켰어. 일단 진정하자고. 저녁에 다시 모이자고. 다들 이해 못했지. 급한데 왜 미루냐고. 다음날 모였어. 다들 침착해졌어. 그제야 제대로 된 대화 나왔어. 문제 분석하고 해결책 찾고 틀만에 방향 잡았지. 그날 흥분한 상태로 결정했으면 잘못된 선택했을 거야. 감정 지나가길 기다렸더니 올바른 판단 나온 거야. 중학교 때 친구랑 크게 싸운 적 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당장 복수하고 싶었어. 못된 말하고 싶고. 집에 와서 하루 지났어. 화가 좀 풀렸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도 있더라고. 감정 가라앉으니까 상황이 다르게 보여. 다음날 친구한테 먼저 사과했어. 친구도 미안하다고 했고 화난 채로 행동했으면 친구 잃었을 거야. 감정 지나가니까 올바른 선택한 거지. 현대롱차 신차 개발할 때 시장 조사 결과 나빴어. 팀원들 실망했지. 분위기 가라앉고 의욕 없어지고 팀장이 일찍 쉬자고 했어. 재정비하는 시간 일주일 뒤에 다시 모였어. 실망감 사라졌어. 냉정하게 데이터 다시 봤지.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조사 방법에 문제 있었어. 조사했더니 별과 달랐어. 실망한 채로 포기했으면 좋은 차 못 만들었을 거야. 감정 상태에서는 사실을 못 봐. 색안경 끼고 보는 거야. 그래. 감정 빠지면 맨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진실이 보여. 현대카드 고객 클레임 처리할 때도 그래. 화난 고객 상대하면 직원도 감정적이 돼. 이제 방어적이 되고 대응 나빠지고 교육시켰어. 일단 들으라고. 고객 감정 문출하게 놔두라고. 진정되면 그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해결률 올랐어. 그 감정 대감정으로 부딪히면 그저 저기 침착하면 진정돼. 감정 타도 지나가면 대화 가능해지지. 현대중공은 노사 협상할 때 감정 격해지면 휴회했어. 격하면 절열돼. 쉬었다 하면 냉정해져. 타협점 찾아지고
급하다고 감정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 약간 기다려서 감정 가라앉히는 게 결국 말라. 감정은 파도야. 미리져 왔다가 빠져나가. 다음날 현대백화점 바이어가 구매 결정할 때 감정 대입되면 필수해. 디자인 예뻐서 많이 사면 재고 남아. 냉정하게 데이터 봐야 해. 그 감정 빼고 숫자만 봐. 판매, 추이, 재고, 회전율, 이익률 이렇게 사면 실패적어. 감정 배제가 정확한 판단 만들어. 할 때도 마찬가지야. 욕심나면 고점에 사고 두려우면 저점에 팔아. 감정 따라하면 손해야. 현대캐피탈 여신 심사할 때 감정 배제해야. 이런 들으면 동정심 생겨. 근데 감정으로 대출해주면 부실 생겨. 냉정하게 데이터 봐. 신용점수, 도덕 상환 능력,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감정은 업무의 방해야. 감정 통제하는 연습 필요해. 하나 때 일단 멈춰. 숨 쉬어 10분 기다려. 그러면 좀 가라앉아. 현대글로비스 물류센터에서 사고 났을 때 현장 관리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사람 탓하고 상황 악화됐지. 본사에서 간 사람이 침착했어. 일단 진정시키고 상황 파악하고 조치했어. 감정 배제하니까 빠르게 해결됐어. 위기 상황일수록 감정 통제 중요해. 감정 따라 움직이면 더 큰 위기와 침착해야 해결 보여. 현대 모비스 품절 문제 발생했을 때도 그래. 고객사 화내고 내부 직원들 불안해하고 감정이 높아. 책임자가 냉정했어. 하나씩 체크하고 원인 찾고 대책 세우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 처리했지. 빠르게 수습됐어. 감정은 에너지 소모해. 화내고 불안해하는데 힘 빠져. 냉정하면 그 에너지를 문제 해결해서 효율적이지. 현대제철 설비 고장 났을 때 현장 직원들 당황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실수 더해. 침착한 사람이 매뉴얼 보고 조치해. 감정 통제된 사람이 위기에 강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그럼 감정적이라면 결정 미뤄. 하루 자고 나서 다시 봐. 감정 가라앉은 뒤에 판단해. 그게 올바른 선택이야.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 검토할 때 감정 배제해야 해. 내가 그린 설계라고 애착까지만 문제 못 봐. 냉정하게 봐야 결함 찾아. 애정도 감정이야. 판단 흐려. 객관적으로 봐야 해. 좋은 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정확하게 봐야지. 감정은 순간이야. 지나가 기다려. 부해지면 뒤에 보여. 감히 통찰 만들어. 감정 파도 지나가길 기다려. 그게 지혜야. 현대자동차 디자인 팀에서 있었던 일이야. 신차 디자인할 때 시장 조사했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파악했지. 디자이너가 유행 따라 그랬어. 무난했어. 다른 차들이랑 비슷했지. 특별한 게 없어. 시장에 내놔도 묻힐 것 같더라고. 다른 디자이너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 제안했어. 이후에 무시하고 독창적으로 그렸지.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 그 디자인 채택됐어. 출시하니까 반응 폭발적이었어. 다고 주목받았지. 남들과 달랐으니까 특별했던 거야. 남들 따라하면 평범해져. 안전하지만 눈에 안 띄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게 필요해. 현대건설 해외 입찰할 때도 그래서 경쟁사들 비슷한 제안서 냈어. 업계 표준 따르고 일반적인 공법 쓰고. 우리는 달랐어. 현지 특성 고려한 특별한 공법 제안했지. 환경도 생각하고 문화도 존중하고 차별화됐어. 발주처가 우리 선택했어. 특별했으니까 남들이랑 같았으면 가격 경쟁만 됐을 거야. 다른 가치 보여줬더니 이긴 거지. 중학교 때 학예에서 있었던 일이야. 대구 반들이 인기가요 불렀어.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이지. 우리 반은 달랐어. 점 만든 노래 불렀어. 가사도 우리가 쓰고 멜로디도 우리가 만들고 완성도는 낮았어. 근데 기억에 남았어. 선생님들도 특별하다고 칭찬했지. 같은 노래 부른 다른 반들은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됐어. 남들 따라하는 건 쉬워. 검증됐으니까 안전해. 근데 임팩트 없어. 다르게 하는 게 힘들지만 기억에 남아. 현대카드 캐팅할 때 경쟁사들 다 비슷한 방식 썼어. 그 할인 행사
상품 증정 포인트 적립 전형적이야. 우리는 다른 접근했어.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갔지. 보다 경험을 팔았어. 완전히 다른 컨셉이었어. 저번에는 반응미지근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점점 주목받아서 특별했으니까 특별하고 브랜드 만든 거야. 다른 길을 가려면 용기 필요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성공하면 독보적이야. 남들이 못 가진 걸 갖게 돼. 현대중공업 기술 개발할 때 표준 따르면 쉬워. 검증된 기술이니까 위험 감수하고 투자했지. 폐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성공했고 독자 기술을 확보했어. 그 기술의 경쟁력이 됐어. 남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시장에서 우위점했지. 같은 길 갔으면 그냥 평범한 업체 하나였을 거야. 남들 따라 하는 건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간 사람 보면 되니까 저녁에 그 다음날. 근데 그건 리더가 아니야. 뭐 팔로워지. 현대글로비스 물류 솔루션 만들 때 기존 방식 따르면 편해. 다른 회사들 하는 대로 하면 돼. 저녁에 그럼 경쟁에서 못 이게 새로운 시스템 개발했어. 아무도 안 해본 방식이야. 예. 리스크 컸지. 근데 차별화됐어. 고객들이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찾았어. 특별하면 선택이야. 편한 길을 갈 거냐, 다른 길을 갈 거냐. 편한 길은 평범하고 다른 길은 특별해. 현대 백화점 매장 구성할 때 다른 백화점들 벤치마킹했어. 사기하면 안전해. 근데 차별성 없어. 우리는 다르게 했어. 고객 동선부터 다르게 설계하고 상품 배치도 독특하게 하고 처음엔 익숙하지 않다고 불평이 있었어. 근데 적응하니까 편하다고 했어. 그건 백화점이란 다르다고 좋아했지. 특별함이 경쟁력 된 거야. 남들이랑 같으면 가격으로만 경쟁해. 싼 곳이 이기지. 근데 다르면 가치로 경쟁해. 특별함 가치 두면 가격 이기는 거야. 현대모비스 부품 개발할 때 범용 부품 만드는 쉬워. 시장 크고 수요 확실하고. 근데 경쟁 치열하고 마진 낮아. 특수 부품 개발했어. 수요는 적지만 대체품 없어. 독점이야. 마진 높고 경쟁 없어. 다른 선택했더니 수익성 높아진 거지. 특별해지려면 먼저 남들 보지 마. 시장만 보면 남들이랑 같아져. 자기 생각 봐. 믿음 가지고 밀어붙여. 현대제철 제품 개발할 때 시장 수요만 보면 평범한 제품 나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어. 기술적으로 보존적인 거. 처음엔 시장 없었어. 근데 만들고 나니까 시장 생겼어. 새로운 수요 창출한 거지. 남들 따랐으면 못 만들었을 거야. 지금 남들 따라하고 있다면 멈춰. 다른 방법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 특별해질 수 있을까?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할 때 표준 설계 쓰면 빨라. 근데 특별하지 않아. 맞춤 설계하면 시간 걸려. 근데 완성도 높아. 그야말로 고객들이 맞춤 설계 좋아해. 자기들 필요에 딱 맞으니까. 시간대로도 가치 있어. 특별함이 만족도 높인 거야.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길은 붐벼. 경쟁 심하고 이익적어. 다른 길은 한산해. 경쟁 없고 기회 많아. 현대유야 해외 시장 진출할 때 다들 선진국 갔어. 큰 시장이니까 우리는 신흥시장 갔어. 위험했지만 경쟁 적었어. 선정 효과 봤어. 그 시장 커지면서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지. 선진국 간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 중이고 다른 선택했더니 기회 잡은 거야. 같은 길 갔으면 묻혔을 거야. 다른 길이 특별함 만들어 특별함이 성공이야. 현대자동차 용접 기술자 이야기야. 신입 때 용접 못했어. 불균이라고 강도 약하고 선배들한테 매일 혼났지. 근데 포기 안 했어. 매일 연습했어.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같은 동작 수천 번 반복했어. 1년 뒤에 시험 들었어. 5년 뒤에는 명장돼서 신입들 교육하는 위치까지 봤지. 재능이 아니라 반복이 만든 실력이야. 한번 잘한다고 실력 아니야. 계속 잘해야 실력이지. 꾸준한 반복이 안정적인 결과 만들어. 현대건설 현장관리자도 마찬가지야. 매일 같은 점검해. 차는 안전 확인하고 품질 체크하고 진도 점검하고 지루해 보여. 근데 그 반복이 사고 막아. 하루라도 빠뜨리면 문제 생겨.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매일 반복하니까 이상 징후 빨리 포착하고 대응하지. 10년 경력자가 신입보다 나은 이유는 반복 때문이야. 같은 일 수천 번 하면서 노하우 쌓인 거지. 중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거 생각나? 턴 유형 한 번만 풀면 한 번 반복하면 몸에 배. 시험 때
자동으로 풀려. 생각 안 해도 손이 움직여. 반복의 힘이야.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근데 중공업 선박, 건조도 반복이야. 같은 공정 수없이 반복해. 처음엔 시간 걸리고 실수 많아. 반복하니까 빨라지고 정확해져. 이제 100번째 선박은 첫 번째보다 훨씬 좋아. 그래도 성질이 달라 반복하면서 개선되니까 작은 개선들이 쌓여서 큰 차이 만들어. 반복은 지루해. 재미없어. 근데 그걸 견디는 사람이 성장해. 찾는 사람은 오래 못 가. 현대카드 고객, 응대 직원들 매일 비슷한 업무해. 전화 받고 문의 처리하고 반조로워 보여. 이제 그 반복이 전문성 만들어. 1000번 응대하면 패턴 보여. 고객이 뭘 원하는지 빨리 파악해. 10,000번 하면 어떤 상황도 대응 가능해. 반복이 전문가 만드는 거야. 일회성으로 뭔가 하면 기억이 안 남아. 반복해야 체화돼. 몸이 기억하고 자동화되지. 현대글로비스 물류센터 직원들 매일 같은 루틴 따라 또 검수, 보관, 출고 같은 프로세스 반복해. 초반엔 실수 많아. 반복하니까 정확해져. 지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야. 반복에 숙련 만든 거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 화려해 보여. 근데 뒤에는 지루한 반복이 있어. 남들 안 보는 곳에서 같은 거 수천 번 한 거야. 근데 뭐 있어. 품질 검사 직원 매일 같은 항목 체크해. 지수 강도 외관 반복해야 지루하지. 근데 그 반복이 품질 지키는 거야. 이제 한번 대충 보면 분량 놓쳐. 4번 정확하게 봐야 해. 그게 쌓여서 신뢰 만들어. 반복을 성실하게 하는 게 시작이야. 반복할 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해. 똑같지만 반복하면 정체야. 매번 조금씩 개선하면서 반복하면 성장이지. 현대 제철 공정 개선할 때 작은 변화 계속 시도해. 이제 온도 조금 조정하고 시간 조금 바꾸고 매일 테스트 반복해. 작은 개선들이 쌓여 1년 뒤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 품질 올라가고 분량률 내려가고 꾸준한 반복과 개선이 힘 만든 거야. 재능은 시작을 쉽게 해줘. 반복이 해. 재능만으로는 정상 못 가. 반복해 정상 가지. 현대백화점 매장 직원 교육할 때 첫날은 다들 열심히 해.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해. 근데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만 남아. 그 사람들이 베테랑 돼. 고객 응대 완벽하고 상품 지식 해박하고 반복이 프로 만든 거지. 반복은 일관성 만들어. 한 번 잘하고 10번 못하면 신뢰 없어. 100번 다 잘하면 신뢰 생겨.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 검토할 때도 매번 같은 체크리스트 써. 반복이야. 근데 그 반복이 실수마가 하나라도 때리면 문제 생기니까. 그래도 매번 정확하게 반복해. 그게 본질이야. 반복을 성실하게 하는 게 전문성이지. 지금 하는 일이 반복적이라고 불평하지 마. 그 반복이 실력 만드는 거야. 지루함 견디고 계속해. 현대위와 기계 가공할 때도 같은 농잡 수만 번 반복해. 흉룡공은 그 반복 속에서 미세한 차이 느껴. 그거는 못 느끼지. 반복이 감각 키워 경험 쌓여. 그게 장인의 경지야. 반복 없이는 못 가는 경지지. 꾸준히 반복해. 매일 같은 거 해. 지루해도 계속해.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반복해. 그게 완성의 길이야. 반복이